네, 이번 영상에서는 PWM 충전 방식과 MPPT 충전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기술적인 내용들은 제외하고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PWM 방식은 가격이 저렴하고 가볍고 작고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MPPT는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고요, 상대적으로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사이즈 크고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태양광 충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높은 전기적인 압력을 가진 태양 전기를 공급해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제 태양광 패널이 높은 압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낮은 쪽 압력이니까 밀어 넣어서 이 전기가 배터리를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두 가지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태양광을 100W 또는 110W, 200W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는 12V로 했고요. 태양광을 355W 그리고 배터리를 12V 했을 경우에 관해서 예를 두 가지로 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100 또는 300 미만이죠. 300W 아래쪽은 전압이 좀 높아지는 추세이고요.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셀의 효율이. 그리고 배터리 12V 배터리의 충전 전압, 우리가 흡수 충전, 그러니까 업소옵션이나 또는 부스터 충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최대 전압이 보통 14.4 납산이 그렇고요. 그리고 인산철은 최대 14.6까지죠. 물론 이 조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전압 한 14V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높여도 14.4나 또는 14.5 이상으로 안 높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어쨌든 인산철은 14.6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PWM 방식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14.4V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18V 또는 22V 마이너스 14.4V, 그러니까 3.6V 이상은 버리는 방식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태양광의 전압이 이렇게 18V에, 그러니까 여기가 수저가 있다고 치고요. 저수지라고 칩시다. 여기 18V가 만큼의 높이가 있는데 이 아래에 이제 파이프를 연결하게 되면 이 압력이 18V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배터리가 12V면 이제 12V 배터리 여기쯤일 테니까 12에서 높이를 높이는 거죠. 14.4까지로 파이프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물이 흘러 들어오겠죠. 그러면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는 부분, 이제 충전을 요 위치까지 남는 요 부분들을 이제 버리는 방식으로, 요 부분을 버리는 방식으로 충전하는 게 PWM 방식이고요.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355W 패널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압이 34V인데, 네, 34V 마이너스 14.4 하게 되면 여기 배터리 충전 전압이고요. 태양광 전압이고. 그럼 19.6이 남거든요. 이 19.6V를 버리는 방식으로 충전하니까, 자, 이게 34V의 압력의 위치, 물이 채워져 있는 거고요. 힘이 이제 34만큼의 힘이 주어지겠죠. 배터리는 12V인 거고, 14.4로 충전하는데 파이프가 여기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4로 밀어넣는데, 너무 세니까, 이건 이제 버립니다. 그러니까 14.4 이상 되는 놈들은 전부 다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충전하는 게 PWM 방식, 충전. 정확하게는 Pulse Width Modulation이라는데, 이 펄스의 위드스를 조정을 해서 이제 버리는 방식인 거죠. 펄스가 이렇게 따르면 올라가는 펄스에서는 충전하고 내려가는 펄스에서는 버리는 방식으로 충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30V 넘어가는 그런 태양광 패널을 쓰시게 되면, 그리고 배터리가 12V면 무조건 MPPT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2배가 넘어가거든요. 14.4인데 버리는 거는 19.6V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전압이 높은데 배터리 전압이 낮은 경우에는
무조건 MPPT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 이상의 에너지가 다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비해서 이제 MPPT 방식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제 1번 예를 들어드리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수조가 있고, 여기에, 이제 18에서 한 22V의 전압이, 요 물이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서 배터리 충전하는데, 요 높이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12V고요. 배터리 전압이죠. 그리고 실제로 14.4로 충전하니까 파이프가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가해져서 14.4V로 충전하는 거고, 남는 부분이 있죠. 그게 3.6이 되는데, 이제 남는 부분이 3.6V인데, 이 3.6V를 전류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로 MPPT는 다른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요거 전류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 나오는 게 전압이 남는 전압이 있으면 그 남는 전압을 전류로 바꿔서 공급해주는 방식이 이제 MPPT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MPPT의 원래 의미 뭐냐면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이거든요. 맥시멈 최대 파워 포인트를 추적한다. 트래킹. 이런 의미니까 만약에 태양광이 계속 수실이 변하잖아요. 태양광의 이제 전압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높았다가 낮았다가 전압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높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때의 전류, 낮을 때 하고 전류,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계산을 해서 빠르게 계산을 해서 이제 전류를 변경시켜 주는 게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남는 전압을 전류로 바꿔주는 기능 첫 번째, 두 번째는 태양광의 입력 그러니까 광질이 되겠죠. 포톤의 질의 변화를 보고서 전압 전류의 변화를 보고서 가장 좋은 충전 전압을 찾아내서 충전해 주는 게 이제 MPPT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12V 그러니까 110W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버리는 게 3.6V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4.4는 다 충전이 되는 거고 3.6만 딱 버리는 거죠. 두 번째 예가 문제가 되는데, 두 번째 예를 보시게 되면 전체가 34V예요. 그러니까 이 수조의 높이가 34V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서 14.4로 이제 충전을 하는 거고요. 배터리는 12V짜리니까 충전하는데 여기다 채워 넣는 거죠. 문제는 14.4를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압력만 있으면 되는데 과도하게 높아져 있는 전압이 있으니까 이 남는 것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압력 때문에 배터리가 파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간격을 이제 아까 펄스 위디스 모듈레이션 방식에는 이 간격을 짧게 하고 이제 버리는 간격을 크게 하게 되면 짧게 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부분은 버리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펄스 위디스 모듈레이션 PWM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만큼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MPPT에서는 이 남는 부분, 그러니까 19.6V, 34V 마이너스 태양광이고요. 배터리 충전 전압이죠. 마이너스 19.6V만큼을 대부분을 전류로 변환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 전압이 이제 변동이 되니까, 태양광의 전압이 계속 변동이 되니까, 요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추적을 해서, 이 경우에는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떨어진 경우에는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컨트롤러가, MPPT 컨트롤러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파워 포인트를 트래킹, 추적해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부분을 이제 전류로 바꾸기 때문에 MPPT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태양광 우리가 PV라고 하죠. 포토볼테이크 전기라는데 이 PV 입력이 만약에 5A 그러면 이제 이쪽에선 뭐 8A 그러니까 충전 전압이죠. 배터리로 들어가는 전류는 5A가 아니고 8A, 뭐 10A, 어떤 경우에는 12A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5A가 태양광 패널에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전류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남는 전압을 전류로 바꿔서 공급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술적인 걸 모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설명 쭉 드린 대로 두 가지 예에서 보시듯이 이제 MPPT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충전 전류가 별 차이가 없을 때, 그러니까 남는 게 별 차이가 없을 때, 그런데 남는 게 이렇게 많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의 전압이 높은데 배터리 전압이 낮은 경우. 자, 이 경우에 만약에 배터리가 12V가 아니고 배터리가 24V라면 파이프를 여기다 꼽는 게 아니고 여기쯤 꼽겠죠. 24 높이니까. 자, 배터리가 이렇게 되니까 24V라면 컬러를 바꿔볼까요? 자, 파이프를 여기다 꽂게 되면 이 수저의 파이프 여기다 꽂고 그 다음에 24V 배터리가 되고요. 그러면 2배니까 14.4 곱하기 2 하니까 28.8V가 되겠죠. 그럼 여기 28.8V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부분이 34-28.8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 6V 조금 안 되겠죠? 5점 몇 볼트 정도를 이제 PWM이면 버리는 거고요. MPPT면 이걸 대부분 또 전류로 바꿔주겠죠. 근데 버리는 게 다 해봐요. PWM 사용해도 5V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V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5V 정도 버리는 거고, 배터리가 12V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얼마큼 버리냐면 19.6V를 다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광이랑 배터리의 전압 차이, 정확하게 전압을 우리가 볼트라고 그러고, 네, 파워의 힘인 거죠. 이 힘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무조건 MPPT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로 크지가 않다,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MPPT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PWM 사용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패널을 이제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 직렬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뽑으면 이걸 직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V 하게 되면 여기서 출력해서 24V가 나오는 경우죠. 근데 태양광을 350W 두 장을 직렬로 했다. 그러면 이게 34V가 되고 34V가 되고 이 끝에서는 직렬하게 되면 68V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배터리 12V 연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WM 사용하시게 되면 충전전압 68-14.4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다 버려야 돼요. PWM 방식이. 물론 이 전압을 받기도 힘드니까 PWM 컨트롤러 사양을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 다 버립니다. 그런데 MPPT 사용하시게 되면 요 남는 부분, 요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68-14.4 남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전부 다 대부분 다 전류로 바꿔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PWM하고 MPPT를 가능한 한 기술적인 설명 없이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인 설명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요. 컨트롤러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거 고민을 좀 심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캠핑카 하나 설치하거나 두 개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MPPT 컨트롤을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잘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PPT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예전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낮아졌고 또 성능도 품질도 좋기 때문에 EP에버 컨트롤러를 적용하시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즐거운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캠핑전기.com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